어제 저녁에 들려온 기분 좋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 프랑스를 꺾고서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09년이었죠.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에 이어서 15년 만에 이뤄낸 쾌거고요. 또 최종 계약이 성사된다면 앞으로 15년 이상 국내 원전 산업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정말 대형 프로젝트로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체코 정부가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체코 정부는 수도 프라하 남쪽의 두코바니와 테물린 지역 두 곳에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물색해 왔고요.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를 최종 후보로 두고 고심한 끝에 사업비 24조 원대 두코바니 2기 추진 사업에서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한 건데요. 체코 정부는 테물린 2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원전 수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성사입니다. 그리고 15년 전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역시 프랑스를 제치고서 우리가 사업을 따냈던 겁니다. 프랑스는요, 원전 숫자에서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56기를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전 강국 프랑스를 상대로 그것도 프랑스의 정치적 영향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유럽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승리를 거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는 원전 강국이자 EU 국가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막판까지 가능성이 반반이다, 경합이 치열하다는 분위기가 전해졌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장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수원 승리, 그것도 만장일치 의결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체코 총리 주재로 강요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체코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만장일치로 뽑힌 건데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이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체코 국민들에게 수십 년 동안 논쟁이 없어야 할 만큼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입찰 평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모든 기준에서 한국 제시 조건이 프랑스보다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K tomu dodám jednu věc, která je důležitá.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이번 수주전에서요, 우리나라는 한수원을 필두로 이 두산, 대우건설, 한국전력기술 등 이런 연관 업체들이 하나의 그 팀 코리아를 구성을 해서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팀 코리아가 프랑스를 꺾고 체코 원전을 수주한 비결, 그 막전 막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의 쾌거는 한마디로 온타임 위드인 버짓,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으로 적기에 시공한다는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간 프랑스와 우리의 원전 건설 상황을 비교해보면 프랑스는 핀란드에 지은 올킬루오토 3호기가 예정보다 13년 늦게 전력을 생산했고 2007년에 짓기 시작한 자국 내 플라망빌 원전은 아직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막이라는 지리적 약점과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에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계획했던 일정대로 건설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원전 건설을 제 시간과 예산 내 가장 경제적이고 또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K원전의 보증수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세일즈 외교도 아주 강하고 집요하게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막판 수주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원전 세일즈 정상 외교를 이어왔었는데요.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 그리고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이 체코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 가지면서 총력전 펼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신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밀 특사로 체코에 보내서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를 위한 친서를 전달한 걸로도 알려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이 직접 안 장관을 비밀 특사로 한 달간 2차례나 체코로 보냈고 또 안 장관이 체코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윤 대통령의 친서로 설득한 게 주요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안 장관을 통해서 보낸 이 친서에는요, 또 비밀 전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 장관이 체코 총리에게 전달한 윤 대통령의 친서에는 이번 원전 수주의 결정적 이유로 꼽히는 한국 정부의 산업 패키지 지원 전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노후된 체코의 제조업 사업을 한국이 지원해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체코의 신산업 중심 전환에 기여하고 한국 기업과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협력 방안까지 담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제조업 능력이 살아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체코 정부에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정부의 결정이 나온 뒤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한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오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근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원전 수출의 구분 응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내년 3월경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입증된 그 원전 건설의 사업 관리 능력과 지금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여권을 중심으로는요, 이번 원전 수주 쾌거가 정권교체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된 뒤에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런 점을 또 부각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체코 원전 수주는 2022년 3월 입찰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체코 정부가 2016년 원전 건설 계획을 내놓은 뒤 미국, 프랑스는 물론 러시아, 중국 등도 관심을 키웠지만 자국에서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명함을 내밀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가는 길에 체코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을 땐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가 정작 한국은 탈원전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팔겠다는 게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자 뒤늦게 중간 급유 때문이라고 방문 이유를 정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임 정부 5년 동안 국내에선 탈원전, 해외에선 원전 세일즈라는 모순된 모습 속에 스스로 스텝이 엉키던 K원전 수출 전선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제대로 된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요,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 원전 산업 복원을 부각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 산업이 이번 수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고요. 국회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수주 쾌거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온 윤 대통령과 원전 관계자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고 적었는데요. 관련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던 윤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 산업이 이번 체코 수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최종 계약은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협상 더 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 이제 산업자원부 장관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구분 응선은 넘은 겁니다. 이번 체코의 원전 수주 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전 붐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2기를 수주를 했고요. 앞으로 2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무려 40조 원에 이르는 이제 원전 수출인데. 사실 쭉 지금까지 이제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에 대한
그 뭐 약간의 불신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났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그 단번에 그 좀 불식하고 자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 또는 그 운영의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수출은 원전 수출 하나만 가지고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바라카 원전 때도 이제 뭐 군사 기술 뭐 맞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수출했듯이 이번에도 역시 뭐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 기술 뭐 이런 거에 이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패키지로 그 지금 파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른바 팀 코리아의 역량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앞으로 원전 수출로 우리가 이제 그 새롭게 복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부가가치 뭐 이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은 그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정부와 기업 그리고 원전 분야 종사자들이 팀 코리아가 돼서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해진 예산에 또 적기에 시공을 한다라는 이 K-원전의 그동안의 사례들, 특히 이제 바라카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K-원전 기술의 뭐 어떤 월등함 이런 것들을 좀 보증해줬다라는 측면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당연히 국민들께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이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정부로서는 최종 계약 때까지 이제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 계약이 그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당시는 물론 이제 여당이기도 했지만요. 문 정권의 그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아주 강하게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했죠.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탈원전 정책 포기하고 이렇게 큰 성과를 거뒀는데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없는 듯합니다. 아마 창원희 지역구인 의원이 개인적으로만 뭐 환영한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데요. 민주당에서 어떤 공식 반응이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